3주차 트렌드 및 사례 연구. 이번 시간은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저번에는 이제 르꼬르비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도 르꼬르비제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와 함께 댓글에서 미스 반데로의 알바 알토, 리차드 마이어, 이렇게 루이스 칸을 보여드리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일단 루이스 칸이 많이 갖고 있고, 리차드 마이어는 좀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번 학기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강릉에 있는 시마크 호텔이요. 리차드 마이어는 일상의 운대가 안 맞았고, 알바 알토는 핀란드를 안 가봐서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미스 반데로에는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미스 반데로에는 지금 제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밖에 안 갖고 있어서,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 사람의 건축 디자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더니즘 건축가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사람을 또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1차 시에는 미스 반데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로 미스 반데로입니다. 고집세게 생겼죠? 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마 벽돌공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발토 그루피우스라고 해서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었던 바로 선구자의 중 한 명인 발토 그루피우스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모더니즘 건축에 발을 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 발터 그루피우스 사무실에 르크루비제도 잠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도리어 모더니즘은 전 개인적으로 모더니즘의 정신이 항상 뭔가의 새로운 것,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전 모더니즘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모더니즘을 생각하는 것은 박스형 건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박스형 건물에다가 평지붕이죠. 이거는 아마 IIT에 있는 그 대학 강당일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더니즘 스타일을 인터내셔널 스타일,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르크로비제도 국제주의 양식을 창안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사실은 이분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국제주의 양식을 갖다가 바로 계속 이끌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더니즘 박스형 건물을 갖다가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스타일로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미스 반데로에를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레스 이스 모어죠. 적을수록 더 많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에서 과거에 바로크나 로코코 이런 걸 보면은 건물의 오너먼트, 그러니까 장식, 그러니까 이거 장식으로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의미인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딩이나 이런 것들, 벽에 벽화할 때 그리고 벽지 알록달록하게 붙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모더니즘은 그런 걸 싹 없애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것들로서 less is more라는 단어를 썼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빌라사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더니즘 건축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서 less is more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창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미스 반데로에 대한 작품을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판스워스 하우스, 두 번째는 제가 갔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두 번째는 독일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예요. 베를린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판스호스 하우스예요. 아마 한 번쯤은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판스호스 하우스를 처음 접했는데 일단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집이 전체 유리로 돼 있죠?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잠자는 것도 다 보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유리창이 안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 보인다는 것만 생각하지 반대로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본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을 들여다보게 만든 집이 아니라 밖을 볼 수 있게 만든 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우리가 모더니즘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전의 건축들을 비교해 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창을 크게 못 만드니까 창을 작게 내고 안쪽에 벽에다가 좀 더 답답하지 않게 여러 가지 오너먼트 장식을 넣었어요. 그림도 넣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정도로 창을 크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이제 채울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벽 전체를 이렇게 유리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창이 작아서 바깥쪽의 풍경을 갖다가 구경을 못했던 걸 큰 창을 통해서 바깥쪽의 풍경이 다 볼 수가 있죠. 그럼 뭐하러 오너먼트 장식을 하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자연의 풍경이 장식으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스 이스 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스 반데로에가 말했던 레스 이스 모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것처럼 이 밖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들여다볼 거 생각하지만은 바깥쪽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잊어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실제로 이런 건축을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물은 본체인 이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데크처럼 된 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끝. 예. 이걸로 안쪽에 있는 코어 같은 것이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햇볕을 가리게 이렇게 커튼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답니다. 이 안쪽입니다. 요렇게 안쪽에 코어처럼 되어 있는 것들은 옷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다 옷장이에요. 열리면 돼 있고, 이 뒤쪽에 돌아가시면은 부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천장까지 올라가 있는 것은 바로 그 화장실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봤던 사실은 이 위치에다가 사실은 어, 침대를 두는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그 소파 테이블 놔두는 거네요. 요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저번에도 1학기 때도 엄청나게 제가 2등 노래 불렀던 아르테미드 등이네요. 요거는 마르셀 브루이어 의 그 의자네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안에 넓은 공간을 자기가 필요한 공간에 가구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도 만일 건축가이긴 하지만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서 건축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집을 지었을 때 가장 짓고 싶은 스타일이 사실은 이 집의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유리를 하고 그다음 가운데 가구를 모아놓는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거에는 전제 조건이 좀 있죠. 바깥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제가 익히 봤던 건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구가
그 침대가 있는 거. 요거는 미스의 의자들 디자인이에요. 요것도 미스 디자인이고, 요건 마르셀 브로이어 같은데, 뒤쪽에 가구는 이렇게 이동이 되죠. 예, 상황에 따라 이동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가구를 변화를 위치시키는 것은 바깥쪽에 보이는 풍경에 따라서 가구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침대를 갖다 놔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까 전 보였던 소파처럼 갖다 놓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쪽의 풍경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풍경이 바뀔 거잖아요. 어느 때는 이쪽의 풍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 이쪽의 풍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부엌이 있어서 사실 풍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쪽에 부엌을 배치했겠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 유동성이 바로 외부에 반응해서 내부가 변하는 거죠. 멋있는 집이에요, 사실은. 여기 화장실이죠. 이렇게 안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 화장실이 이것도 침대 이쪽에 옮겨놓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벽난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벽난로인가요? 이것도 미스트가 디자인한 의자예요. 어, 우리가 모더니즘에서 우드 베니어가 사실은 나무 화판으로 이렇게 그 가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드문 거죠. 사실은 이렇게 페인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판서워스 하우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1951년이에요. 이 말은 이것은 미스 반데로에가 독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미스 반데로에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발터그루피우스 독일 사람이고 독일인데 이 사람들이 운동했던 모더니즘 운동이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아마 한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1대 교장이 발터그루피우스고 2대 교장이 미스 반데로예요. 근데 바우하우스는 사실은 약간 사회주의적 개념을 담고 있는 건축 운동이거든요. 나치가 가장 싫어했던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그런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193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얘네들 갖다가 그 압박을 주죠. 그래서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발터그루피우스도 영국으로 망명하고 비스 반데로에도 영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웬걸 1939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네. 거기다가 런던에다가 막 나치가 폭격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발토그루피우스, 미스 반델을 모두 미국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 발토그루피우스, 미스 반델은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로 자기 대학에 데려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발토그루피우스는 하버드 대학원으로 갔고 미스 반데르에는 일리노이주 공과대학 IIT 시카고에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둘 다 거기서 학장을 맡아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미국의 모더니즘 건축을 쫙 퍼뜨리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 건너갔을 때 바로 판소와스 하우스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건축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건축이. 그 전에 유럽의 그런 모더니즘 건축을 베낀 루돌프 신들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은 시카고 근처에 있고 지금도 가시면 답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아마 그 답사, 그러니까 이게 예약을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부엌입니다, 뒤쪽에. 부엌은 뭐 1950년이면 이제 부엌이 완전히 갖춰졌고, 여기 보면은 약간 전기골로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기골로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정말 깔끔하죠? 예. 이 바닥에 이거는 아마 대리석 같은 걸 거예요. 원래 미스가 좋아하는 그 돌 재료가 있어요. 바르셀로나 파빌로에도 비슷한 게 들어갔는데, 아마 그 비슷한 걸 겁니다.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이게 더 바깥쪽에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미스의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걸 가장 잘 계승한 게 일본의 세지마 카즈오예요. 세지마 카즈오의 건축을 보게 되면은 이 미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얇은 기둥 굉장히 얇게 쓰거든요.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리오에도 보시면 기둥을 굉장히 얇게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런 식의 디자인, 그리고 흰색 요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본의 건축가 세지마 카즈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뭐 사실 미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세지마 카즈오는. 그런데 아마 21세기에서 가장 미스와 비슷한 건축을 하는 건축가는 바로 세지마 카즈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보다는 세지마 카즈오가 훨씬 더 발전된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오사카 그 예술대학에 있는 그 건물을 갖다 세지마 카즈오가 한 거거든요. 전 그 건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스적인 건축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판서버스의 위치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집을 갖고 싶다고. 이 집의 전제 조건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이 집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집이 아까 전에 그렇게 단 단순하게 유리 창문으로 만든 커다란 유리 창문 그 하얀 집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판스호스 하우스는 이 대지를 모두 갖는 하나의 집인 거예요. 이게 집의 외벽이고 이게 집의 내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지 내는 것이 굉장히 침범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총으로 쏘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 집안에서 발가벗고 있어도 거리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나무가 더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엔 강이 흐르죠. 밖에서는 이 집이 보이지 않아요. 집에서는 이 바깥쪽으로 나무 밑으로 풍경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판스호스 하우스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착각했던 거, 이게 프라이버시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사실은 모더니즘 건축이 추구했던 것이 이거예요. 숲속에서 이렇게 자연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은 굿이죠.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든 뭘 그리든 진짜 사진처럼 자연 풍경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놓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다들 모더니즘 건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저희 집도 창문만 열면은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이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런 걸 바랬던 게 아니에요. 모더니즘 건축은요. 내부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가을 풍경이죠. 이런 풍경이 여기 보면 강도 보이죠? 이런 것이 사실사실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물론 르꼬르주의 빌라 사보아의 전명창도 좋아요. 전명창도 좋은데 그 옥상정은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없어 보여요, 조금.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빌라 사보아 근처엔 또 고등학교도 있어요. 르꼬르주의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풍경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만 이 집을 보지만 내부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르꼬르제의 그 의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그 제가 알기로 마르셀 브루이어가 한 걸 거예요. 마르셀 브루이어는 이렇게 휘는 그런 디자인의 걸 많이 했어요. 마르셀 브루이어는 사실은 그 발토 그로피우스 그다음 미스 반데로와 같이 친한 되게 친한 그런 가구 디자인 겸 건축가예요. 그런데 실제는 가구 디자인을 많이 했죠. 건축으로는 마르셀 브루이어 그렇게 어떤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예.
정말 여기서 아마 그 빌라 사바랑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여기는 와닿을 것 같아요. 뭐랄까. 그 빌라 사부아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적인 좀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왠지 고독을 씹는 어떤 그런 느낌? 혼자서 고독을 즐기는 그런 느낌의 집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볼게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고요. 이쪽이 이제 몬주익 언덕이라고 해서 예전에 1992년 올림픽, 그전에도 여기서 올림픽이 열린 것 같은데, 올림픽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 미술관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여기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위치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이 위치인지 제가 지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엑스포에 들어가는 건물인데, 너무 새로운 건축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은 아니에요. 생활 공간은 아닌데, 요게 어쩌면 판서워스 하우스의 어떤 그 원본 모델이 된 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입니다. 사실은 만일 이거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좀 무심하게 있다고 해야 할까? 이 표도 이 경비원 아저씨가 봤는데, 정말로 성의 없이 저 자세로 그냥 표를 끊어주고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뭐 마음만 먹으면은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뒤쪽은 못 들어갔는데 그럴 수가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스페인 사람의 특유의 그 뭐랄까 그 좀 낙천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제 이거는 모더니즘 건물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 뼈대로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것 같지만은 외장은 거의 다 대리석이라든지 사암이라든지 이쪽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예.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그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이 공간이죠. 이 수공간이요. 요런 거 사용하는 거 보면 사실 안도다다오도 좀 생각이 나요. 안도다다오 수공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요렇게 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의 반사라든지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은 이쪽에 이제 의자가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 물을 바라보면은 기분이 진짜 묘해요. 뭐랄까 좀 열려져 있는데도 딴 세상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여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은 건물이긴 한데 지금 판소어스 하우스와 다른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이게 무슨 조형물 같은 건데 드럼통으로 만들어진 거고 뭐 예쁘지도 않고 좀 해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요 의자요. 그래서 저는 가 가지고 사실은 여기도 앉아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앉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맨 끝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리를 안 비켜줘 가지고 조금 좀 서운한 면이 있는데 여기 앉아 가지고 이 햇볕을 피해서 앉아 있으면은 그 기분은 참 묘해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햇볕이 그 스페인이 여름에 더워요. 여기도 뭐 거의 40도 이상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밑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기가 없는 이런데 해가 강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참
아 정말 한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본관이고, 이쪽이 이제 약간 전시 비슷하게 해서 여기 물건 같은 것도 팔긴 하는데, 그거 사지 마세요. 별로 볼 만한 물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뒤쪽으로 돌아다 뒤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바깥쪽을 갖다 좀 차단시켜서 안쪽에 그 뒤쪽에 마당을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시선의 분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음,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갖다 위에서 보면은 몬들리안 그림의 그런 구성들, 그러니까 수직 수평을 이용한 그런 구성의 느낌이 날 거예요. 사실은 그 몬드리안이 바우하우스의 선생으로 있었고, 이것을 갖다가 구성할 때 미스 반데로에가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코르비제는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걸 갖다 평생 동안 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황금 비율에 맞게 인간의 척도를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까 하는데, 미스는 그런 정도의 복잡한 철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마 이거 수십 번 계속 스터디 모델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수십 개를 만들어 보고, 이게 가장 비율이 좋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에서 아시죠? 철근 콘크리트 조가 완성이 되면서, 물론 예전에도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전통 건축이 이렇게 아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지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런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판판한 벽,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냥 판판한 벽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잖아요. 벽돌로 만들게 됐을 때 그 벽돌이 뭐랄까 그 완벽하게 시공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퍼터를 바르든 아니면 시멘트 몰드를 바르든 간에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안에 철근을 넣고 자갈과 시멘트, 그 다음에 모래를 섞어서 만든 걸로 굳혀서 그걸 갖다가 거푸집을 대서 굳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반듯한 면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더 한층 더 나가서 아마 이건 앵커로 붙인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앵커로 붙이기에는 벽이 너무 얇아요. 아마 이 돌을 갖다가 쌓은 건 절대 아니에요. 돌을 쌓았으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나요. 비뚤빼뚤 해주겠죠. 아마 돌판을 시멘트 몰타로 붙이는 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이 얇으면서도 어떤 그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뒤쪽에서 또 본 겁니다. 아, 미스는 요런 식의 기둥, 얇은 기둥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거를 갖다 길게 이렇게 쭉 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RC, 그 철근 콘크리트 좋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런 것은 아주 두꺼운 종이가 있고, 두꺼운 종이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만들고 우리들이 모델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땅에 꽂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가 위에 이거가 뭐 특별하게 이쪽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사실 눈도 거의 안 와요. 겨울에는 비만 조금 오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붕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붕이죠. 그러니까 르꼬르비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는 물론 그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RC조를 완성시킨 바람이니까 RC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1950년대 이후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만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장 구조를 가볍게 보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리 같은 거. 만일 지금 유리를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판스워스 하우스였으면은, 그때 1950년대면은 유리를 갖다가 더 뺐겠죠. 이 유리 프레임이 없었을 거예요. 요때는 요 정도가 한계였어요.
근데 이제 판소가 없으면 요런 유리 프레임이 빠졌겠죠. 그러면은 요런 식의 또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더니즘 재료면 단순히 흰색 페인트를 쓴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의 느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서 건축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오피스 건물이에요. 검은색의 오피스 건물. 시카고에 엄청 많아요. 이게 미스 건물인가? 아마 엄청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스타일을 완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더니즘의 느낌에서 지금 훨씬 더 현대적인 그쪽에 가까운 거죠. 내부입니다. 이제 이쪽이 입구예요. 네, 이쪽으로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의자에 앉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투명 유를 썼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데사우의 바우하우스의 그 학교가 있어요. 데사우 바우하우스 학교를 가보면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머무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집에 유리창이 없나 했더니 저희 여러분 선배가 나중에 거길 답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유리창이 없는 게 아니라 유리창 이걸로 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풍경은 안 보이는데 밖쪽에 실루엣은 보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도 아마 사람이 움직이는 실루엣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진 않는데 뭐 어찌 됐건.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요런 식의 디테일이 딱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세지마 카주랑 비슷해요. 근데 세지마 카주는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리 프레임도 땅바닥에 숨기죠. 이거 벽에 숨기고, 예. 그래서 유리만 딱 드러나게 하고, 요새는 또 이렇게 유리 프레임이 안 생기고 유리 프레임을 갖다가 그냥 없애고 유리를 갖다가 실리콘, 투명 실리콘 접합하게 만들죠. 그러면 훨씬 더 파노라마적인 보이게 하니까요. 유리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너무 크면 운반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유리가 가장 큰 게 길이 6m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되면은 사실 운반 도중에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 6m가 넘으면은 실을 만한 차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도로를 못 돌아요. 길이가 6m 이상이 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쪽은 또 창이 뒤쪽에 있는 창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지금 판소스 하우스에 들어가는 유리창인데, 이게 1929년인데, 이게 유리가 참 투명하던데, 이게 그 당시의 유리일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투명 유리를 만들 능력이,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안쪽. 이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은 그런, 그, 정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대리석을 썼는데, 간지가 엄청 심하게 쓰죠. 이게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걸 저는 예전 흑백 사진을 봤을 텐데 이 간지가 이 느낌인지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지가 심한, 그러니까 간지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패턴 심한 그 돌이 이렇게 다른 게 없으니까 훨씬 더 강렬하게 보이는 거죠. 아마 바르셀로나 파빌리언이 엑스포에 전시될 때도 한 이 정도의 가구 배치였을 거예요. 진짜 레스이스 모아죠. 레스이스 모였기 때문에 이거 다 그 미스 체어라고 하죠. 미스 디자인한 의자예요. 이거 앉아봤는데 진짜 편해요. 여기서 앉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앉지 말라고 했으니까 딴 데 앉았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돌의 선택 이런 것들도 탁월하죠. 그리고 천장 보세요. 매끈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울퉁불퉁하면 꼴 보기 싫을 거예요. 물론 약간 울퉁불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거
그냥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은 보통은 이 위에다가 합판을 대고 그다음에 그 샌드칠을 하고 페인팅을 하죠. 그러면은 진짜 평평하게 말끔하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그런 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위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한 거라서 사실 이건 정말로 마이스터 수준의 그 시멘트 몰타를 미장 재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벽보다는 천장이 훨씬 더 붙이기 어렵거든요. 흑손으로요. 이 뒤쪽입니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여기 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묘하죠? 여성 그 조각상이 아주 묘한 느낌이 나요. 요 비슷한 걸 갖다가 저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건가 봐요. 이거랑 좀 그러니까 사실 내셔널 갤러리는 1992년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전 이걸 내셔널 갤러리에서 봤다고 생각이 들죠? 요 디자인 뷰를 갖다가 사진도 그때는 그 필름 카메라 찍어 가지고 사실 사진도 못 찾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아주 딱 정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예. 요거는 사진에 책에 많이 실리는 그 각도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레스 있으모하죠.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존재감이 확 느껴지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햇볕이 아마 이쪽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햇볕에 따라 그림자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미스의 요런 수법은 안도다다오에서는 일본 애들이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실은 일본 애들은 르크루비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미스의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미스는 또 웃긴 게 일본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바예요. 엄청난 일본 바고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르크루비제는 일본의 영향은 많이 받진 않았고 일본을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건물 짓지만 일본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미스는 전혀 일본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일본 애들은 미스의 이런 디자인을 갖다 많이 가져다 썼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인터넷 스타일 그것도 사실은 누가 젠 스타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선을 갖다가 일본어로 젠이라고 하는데 그걸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더니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아마 어느 인터넷 잡지에서 젠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모더니즘 스타일을 일본 스타일로 하기엔 좀 웃기잖아요. 자, 이게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이게 미스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제가 이걸 1992년도에 가서 봤어요. 92년도 맞아요. 92년도 결혼 봤는데 그때 마침 서독이랑 독일이랑 통일한 지 한 3년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숙소가 서독이었고 요거는 서독과 동독이 아마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건물의 지붕, 이 큰 지붕을 버티는 게 이 6개의 기둥이에요. 안에는 기둥이 없어요. 이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와플 알죠? 이걸 와플 구조라고 하는데 와플 구조로 해가지고 이 구조를 받아서 전체 이 천장을 갖다가 이게 마치 딱딱한 종이처럼 위에 하중 견딜 수 있게 만들고 요 기둥도 바로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나오는 그 기둥은 크게 한 거죠. 이렇게 6개만 박아서 안에 완전히 그 오픈 스페이스로 해서 기둥 없이 그래서 전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획기적이었죠. 그리고 요 검은 색깔은 사실은 미국에서 미스가 많이 쓰던 색깔이에요. 그 미국 건너가서 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죠. 사실 2018년에 유럽 답사 갔을 때 여기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여기가 공사 중이었어요. 리노베이션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오래돼서 좀 더 수리를 하고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요 사실 내셔널 갤러리 92년도 갔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진도 없고 요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기둥만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일의 중심인 브란데르크 분,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이죠. 그리고 베를린 전승기념탑, 이 영화 베를린 천사시에 나와서 보면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게 베를린 전승기념탑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내셔널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 아마 알테스 뮤지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나? 예, 하여튼 간에 여기가 그니까 조금 그니까 이게 이쪽이 아마 동독이 그니까 이쪽이 서독이겠죠? 이쪽이 서독이고 이쪽이 동독인데 이 브란데르크 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동서독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쪽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독 서독 거의 경계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여기에 내셔널 갤러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보세요. 이 베를린도 의외로 볼 게 많아요. 뭐 코로나 사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행 자유도 풀리면 보시겠죠. 한쪽은 그 1층 땅을 지상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렇게 하부가 돼 있어요. 하부가 돼 있어서 이제 외쪽으로 오픈돼 있죠. 그러니까 전시장을 들어가야지만 이게 보여요. 아,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전시장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그림을 갖다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쪽에 그 조각이 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쪽을 외부로 보는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내부입니다. 이거는 코어예요. 기둥이 아니라. 안쪽에도 기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바깥쪽 기둥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텅텅텅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갖다 크게 도리어 이렇게 되니까 어, 그 좀 전시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그때마다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니까 전시 디자인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여기 도착할 때 진짜 피곤했어요. 독일 도착해서 피곤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미술도 잘 모르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설치 미술이 그 그림 걸렸죠. 그때그때마다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흥미를 이끌릴 만한 그런 그 특별 전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여기 앞에 엄청나게 넓거든요. 이제 일로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게 지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하죠. 지하로 내려가면 아까 전에 그 2층이 나와요. 지하층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상설 전시로 아마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내부입니다. 그 아저씨 앉아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이제 그 바깥쪽에 보이는 창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못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1992년은 그때 제 나이가 24, 23? 그 정도? 24인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 정도 됐겠네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보다 한 달, 두 달 정도 더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정말 애였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그 의자가 여기 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저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한 30분 잤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걸어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뚜벅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의자가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이 의자가 미스 의자라는 건 알았지만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의자 한번 앉아보고 해서 앉았는데 정말로 잠이 들어가지고 30분을 잤어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진짜 꿀잠 잤어요. 그래서 이 의자가 되게 기억이 나요. 미스 반데라가 많이 활동했던 것이 바로 시카고인데, 지금 보여드린 건 시어스 타워라고 해서, 시카고에서 예전에 가장 높았던 그런 고층 빌딩이에요. 여기 전망대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은 전망대 잘 안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시내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다 박스죠? 이런 디자인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미스 반대로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는 바로 미스의 바로 완전히 텃밭이었거든요. 미스는 여기서 완전히 미국의 모더니즘, 특히 그걸 꽉 잡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이게 그 유명한 미시건호예요. 바다 같아요. 정말로 바다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바로 이 시카고 도시가 배경이에요. 뉴욕이 아니라. 뉴욕이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시카고를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리는 물론 시카고 다리가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시카고가, 그러니까 미국의 모더니즘의 어떤 산실이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시카고 스쿨이라고 해서 미국의 모더니즘을 초기에 이끌었던 그런 건축가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또 미스의 도시기도 하지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도시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좋은 작품들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 도시를 많이 돌아보는 건 아니지만은 뉴욕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다인종이에요. 정신 진짜 쏙 빼놨어요. 근데 시카고도 큰 도시예요. 솔직히 말해서 음, 서울과 비교했을 때 도시의 혼잡도나 이런 걸 됐을 때는 서울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뉴욕은 서울보다 훨씬 더 정신없고, 시카고는 서울보다는 조금 덜 정신없는 정도? 그게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바로 이 미시건호 때문에. 진짜 바다라니까요. 어, 파도 쳐요, 파도. 호수인데. 그런데 적당하게.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 시카고는 되게 좋은 도시로 기억이 남아요. LA는 노는 도시고요. 이런 스타일의 건물이 많아요. 이게 미스가 디자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미스가 창안한 게 바로 요 디자인이거든요. 요런 식의 모더니즘 스타일의 국제가 검은색은 흰색은 아니지만은 요런 식의 건물들은 미스가 창하는 거고, 요런 식의 오피스 타워가 엄청나게 시카고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본 거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이게 시카고 명물이라는데 이 건물 앞에 있습니다. 또 가서 열심히 사진 찍어줬죠. 이런 거 안 찍어주면 섭하잖아요. 예. 어찌됐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근데 시카고가 사실 미국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가기가.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비교적 한국에서 가까운 편이고, 뉴욕은 좀 애매해요. 뉴욕은 좀 애매하는데 어찌됐건 글쎄요. 어, 좋은 기억이고 언젠가 한번 꼭 가보세요. 저도 시카고는 꼭 한번 더 갈 거예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도시거든요. 자, 3주차 2차 시는 이제 빌라 사부와 이에 르코비즈 건축 작품을 더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맨 마지막 알매 소개시켜드린 유니트 다비타시온과 롱샹 성당을 함께 묶어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아마 사주차이도 르크루지의 작품을 조금 더 설명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미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에 올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질의 응답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꼭 가본다고 해서 가는 건 좋긴 해요. 좋긴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정말 최고의 어떤 그 디자인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말한 것처럼 92년도 24살에 갔을 때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 여행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세계 여행은 아니죠. 유럽 여행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헤맸는데 어, 열심히 뭐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따가지고 2014년이니까 그때부터 답사를 6년을 다녔는데 그럼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죠? 40대 중반 좀 넘어섰는데 정말 젊었을 때 본 거랑 나이 들 때 본 거랑 또 뚜벅이랑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건 너무 달라서 어느 게 좋은 거 어느 게 더 나쁜지를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제일 좋은 건 같이 다 경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차 1차 시를 이렇게 막 칠게요.